고유정과 현 남편과 경찰이 묘한 재질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 남편이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7시간 동안 경찰의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이 부실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의 입장 살펴보시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찰이. 우리 부실 수사한 거 없다라고 얘기를 하던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A군이 의붓아들이죠. 엎드려진 채 전신이 10분 이상 눌려서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발에 깔려서 아기가 죽은 게 아니라 10분 이상 전신이 눌려서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왜 이 이야기 지금 해서야 합니까? 분명히 초기에 경찰이 밝혔던 것과 뭔가 뉘앙스가 지금 달라져 있어요. 그러면서 단순 질식사로 우리는 결론 내린 적 없고 타살과 과실치사 등 모든 가능성을 열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이 처음으로 입을 열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유정 씨의 현 남편은 강하게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의심이 아니라 확신합니다. 이미 6월 3일날 저에게 고유정이 이렇게 죽였다 방법까지 저에게 설명해 주신 분이니까요. 경찰들은 지금 오늘 브리핑했을 때도 얘기를 안 한 게 많습니다. 경찰들은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고 고유정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자, 최준영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현 남편의 주장에 따르면은 경찰이 고유정의 아이를 죽였다, 죽인 방법까지 설명을 해줬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경찰에 따르면은 수사의 9.5분 응선에 도달했다. 사실 밝히진 않고 있습니다만 경찰은 누구가 범행을 저지른지에 대해서 사실상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그 결과를 다음 주 중에 이제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현재의 용의선상에 올려 있는 사람은 유력한 사람이 2명입니다. 누구겠습니까? 고유정 씨와 이 지금 그 현 남편인 것이죠. 둘 다 용의선상에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누구를 어떻게 특정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공범일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더불어서 아시다시피 3월 2일 날 그 밤 사이에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또 CCTV나 다른 것은 없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외부에서 침입된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이 같이 있던 부모 둘 중에 한 사람일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겠습니까? 예. 결국 그 최초에 지금 봤을 때는 단순 질식사인 듯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고유정 사건으로 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정황이 나오니까 이제서야 부랴부랴해서 국과수 결과를 가지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좀 사후 약방문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이 정말 이제 5살 된 어린아이가 정말 제대로 된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하면은 그 책임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은 정말 경찰의 책임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아마 다음 주 이 시간 정도면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피의자가 특정될 것 같습니다. 예, 경찰이 드디어 수사에 종결 지을 수 있는 이야기를 다음 주는 할 거다라는 건데 어제 저희 돌직구쇼를 포함해서 여러 매체에서 의붓아들이 죽은 직후, 숨진 직후에 사진과 관련된 이야기를 보도해 드렸는데 경찰이 이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A군 몸에서 발견된 붉고 조그만 점은 질식사 시신에서 흔히 발견된다. 이를 두고 타살의 증거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어제 멍자국도 있었잖아요. 목 부분에 멍자국. A군 사망 뒤 시반이 형성되며 생긴 것으로 부검 결과 경부 압박과 폭행 흔적은 없었다라고 경찰은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찰의 주장에 대해서 법의학자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대 법의학과의 유성호 교수는요. 아기가 5살이 넘었잖아요. 고개를 틀거나 충분히 기도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10분 이상 전신을 눌렸다고 했잖아요. 신체 일부가 눌려서 사망할 가능성은 매우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A 법의학과 교수는요. 6살 유아는 성인의 압박에 저항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나 소장님, 네. 확실히 이상해요. 경찰에서 나왔던 첫 번째 이야기는 사고에 의한 질식사, 아버지의 다리 얘기도 나왔었고 네. 그리고 타살의 흔적은 없었다라는 얘기도 분명히 들었던 것 같은데 사진이 공개됐잖아요. 멍자국과 얼굴에 있는 이불의 흔적들, 누군가 강하게 눌렀다라는 사진이 공개되자 경찰이 입장을 밝힌 거예요. 네. 그제서야 타살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그런데 10분간 누군가 눌렸다고 하는데
아이가 저항을 안 했을까? 지금 법약자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떠한 말을 믿을 때는 그게 좀 타당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고개가 끄덕여질 때 그 사람의 말을 믿게 됩니다. 근데 숨 참기 해보셨잖아요. 숨 한 1분 참아도 헉헉거려요. 혹시 죽을까 봐 그냥 숨 참기에서 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만 4살, 5살 넘은 유아가 10분 동안 눌리는데 가만히 있었다? 말도 안 되죠. 애 키워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사람의 심리는 우선 믿게 하셔야 그 다음 말이 들리는 건데 지금 경찰이 하고 있는 말들은 대부분 변명 같다. 그리고 지금 어쩔 수 없이 내놓아야 되는 그러니까 누군가 근거를 제시하면 이건 이래서 아니다. 라고 하면서 무언가 논리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변명 같은 느낌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해명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김병현 박사님, 뭔가 지금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 건데 일단은 지금 법의학자들과 경찰 일부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고사로 뭔가 짓눌려서 질식을 해서 숨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는 것. 네. 이게 아니라면 가능성은 타살 밖에는 없는 거잖아요. 타살이라면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딱 2명밖에 없습니다. 바로 저 의붓아들의 친부인, 고유정의 현 남편, 그리고 고유정, 두 사람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경찰이 초기에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고유정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피의자로서 사실 현 남편을 의심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현 남편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처음 제기했던 것이 바로 다리를 얹었거나 하는 등에 대해서 과시치사로 이 압박에 의한 질식이 가능했던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법의학자들이 지금 다 같이 하고 있는 얘기는 6살, 2014년생입니다. 2014년생의 6살 정도 되는 아이와 아빠가 함께 자면서 사실 또 아버지의 체구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거든요. 체중도 한 65kg밖에 되지 않는 아버지의 다리로 질식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의혹들이 증폭되니까 경찰이 나서서 브리핑을 하게 됩니다. 근데 브리핑을 하면서 오히려 또 이 아이의 실질적인 체구가 더 작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세간에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을 오히려 좀 탈피시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 남편이 목소리를 놓아서 외치는 것은 경찰이 초기에 수사만 제대로 했다라면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 고유정의 의붓아들에 대한 사망 사건 이후에 고유정은 제주로 건너가서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서 만약 지금 현재 현 남편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사망 사건에 대한 용의자가 고유정 씨라면은 이때 제대로 막았을 경우 제주도에 있었던 살인 사건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현 남편의 주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일 의문이 풀리지 않는 건 단 한 가지인데요. 10분 동안 무언가에 눌려서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다라면은 이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저항이 가능했을 텐데 예. 지금 현재 과연 그 의문의 고리가 풀리지 않는 상태 속에서 단순한 과실치사로 끝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노려놓고 본다면 결국 고유정 씨에 대한 수사 이 부분을 놓치게 된 것이 너무나 통탄스러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예.